작년 12월 7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 기자로서의 일을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1월 25일부터는 또 그 다들 저 배현진 앵커 때문에 유명해진 그 조명기구 창고로 제가 이제 배현진 앵커랑 같이 발령이 났었고요. 거기 사실 좀 암담했었습니다. 사실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1월 25일이면 되게 추운 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저기 어차피 일도 안 시키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살려고 제가 MBC를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이후에 사실 또 대기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 월급 수준도 그렇게 받는 상황이었고 제가 볼 때는 MBC에 더 이상 있는 게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MBC를 빨리 나와서 제가 볼 때 제가 그동안 못했던 말을 더 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MBC를 당당히 사표를 낸 겁니다. 제일 큰 고민은 그거였죠. 보면은 이제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위치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사실 제가 그렇다고 뭐 갑자기 지금 사업을 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 어디 다른 회사를 취직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미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는 제가 취재 업무는 더 이상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저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었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고도 아니고 뭐 애매하게 저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제가 또 MBC도 어떻게 보면 제가 꿈꿔왔던 직장이 MBC였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기간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15년 가까이 일했던 직장을 갑자기 제가 떠난다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제 아내랑 가족이 그거를 이해해줘가지고 제가 좀 그런 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MBC 제 동료분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제 KBS와 SBS 동료 기자들한테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KBS도 참 MBC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KBS도 MBC랑 비슷한 상황인데 KBS 그 기자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응원한다고 하면서 참 자기네들은 그런 투사가 좀 없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SBS 기자 같은 경우는 참 더더욱 안타까운 거는 KBS랑 달리 SBS는 이제 대학 노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항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서 사실 더 좀 힘든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KBS랑 SBS에도 참 그래도 언젠가는 용감한 말할 수 있는 기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좀 약간 희망을 받습니다. 가족 사진을 제가 어제 페북에 올렸었어요. 제 가족 사진이 제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 사진을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 사진을 제가 올리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사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가 거의 인생의 절반이 실업자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험난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 저희 아버지 되게 좋아요. 저희 아버지 되게 좋으신 분이고 참 요새 건강이 이렇게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속상한데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아들이 또 똑같은 길을 또 가고 있잖아요. 보면 참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좀 속상하고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았는데 또 MBC 갔다가 또 MBC 아버지도 MBC에 갔다가 MBC에서 그렇게 되시고 그 아들도 그렇게 되고 좀 제가 속상한데 제가 그래도 아내한테 참 미안해요. 그래서 또 제가 제 어머니 같은 그 평생의 그 마음의 짐을 내가 아내한테 또 주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BC라는 직원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서 말을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을 좀 못한 면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2016년도에 이제 그 탄핵 전국 때도 사실 누구보다도 저는 뭐 태극기 집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에 걸렸던 거죠. 자기 검열에. 그런데 사실 또 이중적으로 보면 언론 노조원들은 누구보다도 촛불 집회에 열심히 참여를 했고 심지어 몇 명은 연단에까지 올라서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최승호 사장은 그 내부자들인가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공모자들인가요? 공모자들. 아무튼 뭐 그 최승호 사장이 만든 영화에 제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장면을 되게 이렇게 비아냥하는 투로 저를 내보냈는데 제가 그건 엄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당당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집회의 성격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MBC만 유일하게 탄핵 문제와 촛불 집회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보도를 했다고 응원하는 집회에 온 거였습니다. 제 발언 내용을 반드시 다 한 글자 한 글자 보시기 바래요. 박근혜 탄핵 반대와 관련된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정한 언론인 MBC를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12월 8일 날 저희는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10월 8일 날 이제 취임 다음 날 저희는 평상시처럼 뉴스를 다 제작하고 있는데 4시 반쯤인가요? 경제부장님이 이제 나 그만 물러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저희한테, 부서원들한테. 갑자기요? 네. 그래서 그날 저는 이제 외부에서 저기 뉴스 제작 중이고 취재 중에서 이제 제작을 마치고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오후 4시 반쯤에 갑자기 이제 그 언론노조에서 파업을 했던 사람들이 보도국에 우르르르 다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리에 앉겠다라고 해서 했고 실제로 실화입니까? 실제입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 네, 그래서 실제로 예. 모 부서의 경우에는 네. 그 부장이 직접 앉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장이 와서 여기 내가 앉을 자리인데 앉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말해서 그 부장이 알았어 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면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저희가 8시 뉴스입니다. 뉴스데스크가. 8시 뉴스면 사실 8시 뉴스면은 최소한 6시쯤에는 다 제작 취재를 마치고 회사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4시 반이라고 그러면 사실 다 제작을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다 된 상태에서 기자들이 들어오는데 이미 언론 노조원들은 그 안에서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다 짜놨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저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제작을 다 해놨고 그러고 큐시트까지 다 짜놓고 어느 부서에 어느 기자가 일할지까지 다 정해놓고 그래서 그날 뉴스가 자기네들 언론 노조원들 자체로 뉴스데스크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날 뉴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 MBC는 그 경영진은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는 지금 MBC의 권력이 최승호 사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MBC의 권력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바로 권력입니다. MBC의 권력은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없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누구 하나 반발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이 내용을 외부에서 말해가지고 보도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아무도 이 얘기를 말하지도 않았고 보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 MBC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거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MBC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는 이제 구성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이 주인인 회사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인. 국민이 주인인 회사다 보니 오히려 더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누구와 잡았느냐에 따라서 경영진이 바뀌는 회사 구조지 않습니까? 어느 특별한 개인이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
저기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구성으로 이루어진 그 조직에 의해서 사장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바뀌고, 그리고 경영진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뀌는 정권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그건 바로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BC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사람과 조직은 오로지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밖에 없습니다. 그날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12월 8일 날 그 배현진 앵커를 아무 통보 없이 바로 하차시킨 거죠. 뉴스데스크 앵커에서. 그 배현진 앵커가 제가 알기로 한 7년을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는데 최승호 사장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시청자들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갑작스럽게 하차시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월요일 날 이제 그 최승호 사장 체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인사를 냅니다. 대규모 인사는 당연히 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뭐 보도국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이외의 조직은 다 이름조차도 알기 어려운 조직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물론 경영진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건 권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그거는 뭐 이제 더 큰 조직 개편을 위해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제가 지금 현재 기준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80여 명의 그 직원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 저기 영상 라벨링 작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카메라 기자나 뭐 영상 취재 PD들이 저 촬영을 여러 가지를 해오면, 예를 들면은 뭐 여름에 더위 스케치를 촬영해오면 뭐 분수대 물 나오는 장면, 지나가는 행인 남녀, 그리고 노인과 소년, 이런 식의 라벨링을 분류해놔야지 나중에 자료 그림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작업을 그 수많은 언론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을 그쪽 부서로 보내서 그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그 전까지는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하던 작업인데 그거를 그 취재기자들이었던 사람들을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명분은 이렇습니다. 명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뽑혔던 기자들은 함량 미달이다. 뭐 기자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리포트를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교육 차원에서 이런 영상 분류 작업을 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라벨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정환 보도본부장도 있습니다. 뭐 여전히 하고 있고 대부분이 라벨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일부는 대부분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아침 뉴스 중에 가벼운 좀 부드러운 그런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작가 역할을 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기자가 작가 역할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영상 분류 작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언론노조원들은 훌륭한 기자고 언론노조원이 아닌 기자들은 재교육이 필요한 수준 이하의 기자로 바라보는 것인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괘씸한 부분이 최소한 자기네들이 과거에 그 취재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했을 때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역겹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네들이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죠. 그때는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자기네들과 진영이 다르다고 재교육 대상이라면서 취재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걸 당연시하는 모습에 정말 저는 치가 떨립니다. 내로남불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비판하는 용감한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을 했다가는 결국은 이제 똑같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보다도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최승호 사장인데 이제 그 직원들이 해고당할까봐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지금 아주 웃기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저랑 같이 이제 노조 공동위원장을 했던 이제 최대한 아나운서가 이제 해고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이제 노조에 있었던 몸담았던 이제 권지호 기자가 이제 해고를 당했고, 또 박상우 부국장이 또 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재밌는 부분이 권지호 기자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무혐의가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한 사람 중에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코미디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리포트를 했다고 사람이 해고를 당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해고 사유가 이제 아무튼 뭐 공정성 위반 뭐 이런 걸 거예요. 예, 공정성 위반이라는데, 그렇다면 기자의 본분이라는 게 의혹 제기를 안 하는 기자가 과연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걸까요? 이거는 정말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식이면은 어떠한 의혹 보도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다 의혹 보도한 기자들은 다 해고가 돼야겠죠, 앞으로. 대기 발령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사규를 들여다보니까 상여라든지 뭐 각종 수당을 하나도 못 받고 오로지 기본급만 받을 수 있음. 이게 바로 대기 발령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대기 발령이 감봉보다 한 10배, 20배 더 강한 징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감봉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월급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차감받는 게 감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사실 저희가 월급을 보면은 한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저희가 기본급이에요. 기본급이. 말 그대로 다른 뭐 상여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각종 문화복지기금 이런 식으로 많이 혜택을 주는 회사거든요. 문제는 이 230에서 300 사이의 금액이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다 깎이고 뭐 하고 보면 저한테 100만 원 초반의 금액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를 빨리 해고해 주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싸울 계획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4월 18일 날 대기 발령을 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대기 발령 장소를 어디로 냈냐 하면 정상화위원회 조사실로 발령을 냈어요. 네, 거기로 출근하라고 발령을 냈어요. 조사에 응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당당히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했으면 그 거부에 따른 징계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는 얼마나 치졸하고 사악한 방법을 쓴 것이냐 하면 사람의 출근 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조사실로 출근을 하게 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되는 거예요. 무단결근으로 저를 해고시키려고 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고령이세요. 고령이셔가지고 뭐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몸이 안 좋으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돌봄 휴직을 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회사나 국가적으로도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제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제가 4월 20일 날 가족 돌봄 휴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거를 결제해 준 것은 5월 20일이에요. 한 달 뒤에 결제해 준다.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참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저를 어떻게 괴롭힐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한 달 이상 그거를 결제를 안 해주면 또 그게 또 국가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가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던 것이고, 저도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으로 부당한 정상화위원회 조사실로 출근하는 일은 제가 당당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비언론 노조원 가족들한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저도 저대로 얼마나 힘들었지만, 다행히 그래도 제 아내와 이제
뭐 많은 가족들이 뭐 많이 이해해줘서 참 고마운데 다른 해고당하고 정직당하신 분들은 엄청 큰 고통을 다 겪고 있어요. 실제로 꽤 높으신 선배 중에 한 분은 저기 국밥집에서 저기 서빙 아르바이트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사실. 뭐 물론 뭐 국밥집 알바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본인이 멀쩡한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신념대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고요. 진짜 큰 범죄는 제가 볼 때는 저 특파원들 조기 소환입니다. 특파원들 조기 소환. 네, 왜냐하면 특파원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이 파견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호적을 봐서 그 나라에서 그 최소 2년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고 자녀와 배우자가 거기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들은 일방적으로 조기 소환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이와 배우자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죠. 제일 심각한 사안이 이제 강명일 특파원 사안인데 도쿄 특파원이었던 예, 그분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조기 소환이 됐어요. 4개월 만에. 2+1이기 때문에 사실상 3년 보장이에요. 말 그대로 3년이 안 되더라도 2년은 보장입니다. 2년은. 특파원 모집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2년이라는 거는 이미 자녀는 이미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이미 교육을 받을 거라고 다 전학을 하고 또 집을 다 구했고 모든 삶을 다 결정한 상황에서 4개월 만에 조기 소환은 그 가족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거는. 지금 뭐 말 그대로 비보도부서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그 이제 연수원에 가서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받거든요. 그럼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면 그 교육 코스 중에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와서 교육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입사원 너네들 무조건 언론노조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신입사원들한테.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요즘 젊은 분들이 약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직원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사실 선배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자기의 안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른 기업이면 몰라도 사실 언론사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 MBC의 노조 구성은 사실 99.9%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한두 분이 노조를 가입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MBC의 권력은 언론 노조입니다. 2012년도에 이제 그 170일 파업이 있었죠. 170일 파업.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6개월 넘는 기간이죠. 6개월 기간인가요?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월급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 직원이요. 1000명이 넘는 전 직원이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는 일이죠. 저 역시도 그 170일 파업을 다 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든 걸 다 아는데 문제는 이 1000명이 넘는 직원이 과연 170일 넘는 파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었을까? 이거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노조를 탈퇴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가 MBC라는 99.9% 언론노조원인 조직에서 사실 경영진보다 더 센 언론노조가 MBC의 권력인데 누가 탈퇴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그 생각을 하냐면 170일 파업을 저는 다 참여했습니다. 전 도중에 포기하고 올라간 적도 없고 뭐 노조를 탈퇴한 적도 없어요. 완주를 하셨군요. 완주했습니다. 완주했는데도 그 와중에도 편가르기와 비난하기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제가 170일 파업으로 그 고통을 받았어도
어차피 따돌림 받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럴 바에는 노조를 만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몇 명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파업에 언제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안광한 김장겸 사장 때 저희 노조를 위해서 무슨 특혜를 줬는지 한번 언론 노조가 말해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진짜로. 김장겸 사장이 김세희를 뭐 앵커감으로 생각했다? 정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 기사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뭐 물론 배현진 앵커 같은 경우는 저희 노조는 아니었지만 배현진 앵커도 김종국 사장 때 뉴스데스크 앵커에서 하차당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모든 그 권한이 그냥 언론 노조에 따라가는 수준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심지어 김종국 사장은 언론 노조한테 대표 교섭권을 주는 바람에 저희 노조가 이미 있었는데도 저희 노조는 2년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왜냐하면 대표 교섭권이 소멸되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2년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노조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은 영상 취재 PD들입니다. 영상 취재 PD들은 이제 제가 아까 대기 발령이라서 제가 10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들은 평상시 월급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평상시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에요. 평상시 월급이.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우리 노조원에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정규직이긴 한데 이제 일반직이 아닌 비일반직으로 훨씬 우리보다 월급 수준이 훨씬 낮으시고 처우가 훨씬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안광한 김장겸 사장 때 우리 노조원인 그 영상 취재 PD들이 처우가 이렇게 어려우니 처우 개선을 해달라 몇 번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게 사실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요구였습니까? 안광한 김장겸 사장은? 안광한 김장겸 사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론 노조 눈치를 본 거죠. 오히려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언론 노조인데 약간 경영진의 아첨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언론 노조를 탈퇴하고 우리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오로지 그런 사람들만 중용하고 혜택을 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은 되게 언론 노조와 열심히 싸운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어요. MBC라는 사회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MBC의 경영진은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MBC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송문화진흥회가 결국은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사진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MBC 경영진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냥 조직이에요. 단기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저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항상 MBC의 경영진입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MBC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사람, 제가 볼 때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한심한 거는 그 와중에도 어느 하나 언론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과거의 모 사장들은 저희 노조를 극우 또라이 집단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저희를 피했어요. 왜냐? 저희는 아무 도움이 되는 노조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자체가 어차피 뭐 말 그대로 반소통 정권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장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펼쳐나갈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MBC는 어차피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승호 사장은
미안한 얘기지만 최승호 사장은 MBC의 미래 따위는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MBC 지금 뭐 제대로 돌아갑니까? 솔직한 말로 MBC가 제대로 된 회사면은 SBS는 그래도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한다며요. 그러면 MBC도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폐지해야죠. 근데 폐지할 지금 뭐 전혀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뉴스데스크에서 뭐 뉴스타파와 뭐 공동 취재한다고 뉴스타파가 최승호가 뉴스타파에서 뭐 했던 사람이죠? 사장이었잖아요. 다 본인 세일즈만 하는 거예요, 지금. MBC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 세일즈가 중요해요, 지금. 영화도 세일즈. 버닝도 본인 나온다고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서 버닝을 그렇게 홍보했습니까? 예? 버닝이 참 뭐 그렇게 홍보를 많이 받을 영화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본인 홍보는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직원 이메일 사찰 소송이죠.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입니다. 직원 이메일 사찰. 이미 박영춘 감사가 본인이 이제 방문진 회의에서 뭐 한 30-40명의 이메일을 들여다봤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히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지금 담당인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님들은 조속히 수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고발장을 낸 지가 지금 꽤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그 실질적인 행동은 지금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조속히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이제 당연히 지금 해고 징계 받으신 분들은 지금 해고 무효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러고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은 지금 그 시간의 수당 지금 그 청구 소송을 했어요. 이게 시간의 수당은 사실 제가 보니까 언론노조가 과거에 그 회사 측과 되게 낮은 수준으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시간의 수당을. 이제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보다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지금 시간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 많이 인상해야겠다라고 해서 인상하는 그 노사 합의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애초에 너무나 터무니없게 낮게 과거에 언론노조와 사측이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법적 소송으로 가야 되는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승리할 걸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 뭐 불공정 보도에 있어서도 제가 좀 더 적극적인 소송과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1988년도에 이제 MBC 사장이 되셨었어요. 사장이 되셨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이제 언론 노조가 결성이 막 돼서 제일 세게 붙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못 하셨어요. 출근을 못 하셔서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국민학생이었겠죠. 국민학생 때 어린 심정에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 경찰 불러서라도 출근하세요. 왜 출근을 못 하세요? 너무 속상해서. 근데 아버지가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하셔서. 근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내 후배들, 내 기자 후배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결국은 스스로 출근을 못 하시고 결국 스스로 물러나셨죠. 그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제 회사 선배랑도 그런 술자리를 제가 좀 속상해서 술 마시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 선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아무리 서로 욕하고 서로 싸워도 MBC에는 그래도 서로 선후배라는 정은 있었다, 최소한. 정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게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하다못해 그 2012년도 이후에 취재 기자들, 입사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과거 경력 조회까지 해서 결국은 지금 입사 취소까지도 지금 고려한다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약자들이 지금 이미 이 회사에 지금 6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경영진이었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들이 경영진이라서 언론노조를 탄압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신네들이 만약 싸우려고 했으면 안광한 김장겸 사장하고 싸워야죠. 왜 그때
입사하고 그때 일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보복을 합니까? 이게 무슨 아름다운 무슨 투쟁입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희는 파업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파업이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해서 당신네들은 정의고 우리는 무슨 악마입니까? 우리는 뭐 부당한 사람들입니까? 무슨 적폐다, 부역자다, 청산 대상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말 그대로 똑같이 MBC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난 그들도 MBC 사랑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들이 본인의 욕망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도 MBC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MBC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MBC를 떠나가지만 MBC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MBC가. 진짜로 MBC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출신 회사가 너무 망가지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MBC를 더더욱 비판할 겁니다. 왜냐? MBC가 이렇게 망하고 사라지지 않기를 원해서요. 최승호 사장도 MBC 동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래 MBC 아무리 욕하고 서로 싸우고 멱살잡이 해도 서로 정이 있었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승호 사장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